껴보니까 되긴 했어. 그래? 뭐 쓰다가 안 되면 이걸로 쓰고. 좋다. 이거 보니까 다행이라는 거. 어우, 인물이 더 좋네.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0분입니다. 자, 40분 시작. 네. 이게 20분 강의하고 10분 실기하는 거예요? 30분 30분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네네. 아, 총, 그렇게 총 하시구나. 30분입니다. 몰랐습니다. 30분 30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안 돼요. 총 30분. 자, 레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액션.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시 항공협회 사무국장 강무결입니다. 오늘 항공심판 지도자 3급 과정의 우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이 무결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말이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완전 무결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생명 가진 모든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무결이라는 이름을 바꿨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자연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홍익인간의 목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 한국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전 한국을 잘 선택했습니다. 일단. 어휴,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먼저 알기 전에 생활 스포츠랑 엘리트 스포츠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엘리트 스포츠를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생활 스포츠화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생활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 창시형 생활스포츠로서 처음인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시자의 인생, 그리고 또 한국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 5가지 교육 지표라든가 아니면 7대 원동력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투어의 스트레칭형 방식을 주로 먼저 도입을 했고요. 한국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전통 생활 스포츠를 보면 먼저 투어가 있는데, 투어는 스트레칭형입니다. 스트레칭형이고, 국궁은 저희들이 보면 국궁에서 보면은 또 활과 화살과 눈과 관역이 일직선상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호흡도 있거든요. 복식호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궁의 모양도 함께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양궁의 점수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형 점수 체계로서 10점부터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1점 해가지고 오른손 5번, 왼손 5번 해서 10번 투구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나라의 전통 문화인 3세대 가족 중심의 문화, 이 문화가 한국에 그대로 녹아있고, 그것을 만들고 또 가족 문화 중심, 가족의 핵심인 사랑,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궁은 이렇게 투어나 국궁, 양궁,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가족 중심 문화의 정신, 이것을 하나의 버무려서 진짜 우리나라의 순수한 창시형 종목이 바로 한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궁 구성품을 좀 보게 되면은 먼저 한궁 관역판이 있는데, 관역판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다중 충격 접점 기술이거든요. 이게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생활 스포츠가 외국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로열티를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가 굉장히 한국의 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핀이 안전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가장 근본은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핀 하나에서부터 해가지고 핀에 들어가 있는 자석 하나가 잘못해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어린아이가 삼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들어가 있는 울트라소닉 웰딩 기술 같은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자동 점수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적을 필요가 없고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또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양손 경기 규칙이다 보니까 이것이 좌뇌우뇌를 수평적으로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탄생 계기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석전호수에서 송파구청이죠. 송파구청에서 열렸던 문화행사에서 이다트로 처음 체험 부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부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이다트 부스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을 즐기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분들도 오시고 가족들이 오셔서 즐기는 모습을 보고 문화체육부 담당자가 한국 정말 이게
생활체육이구나 라는 감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회장님께서 아 이제 이 다트에서 새로운 정체성의 변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궁으로 생활체육으로서 한궁을 변모시킨 그런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궁의 장점을 보게 되면 먼저 생활스포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이거든요. 그래서 한궁 핀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혀 무해하며 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양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중력, 이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인성교육에도 양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소외계층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좀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메리트고요. 그리고 참여자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스스로 응원도 해가면서 선수도 돼가면서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배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한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궁 투구 자세를 보면 한궁 투구 자세는 기본적으로 측면형 자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5번, 왼손 5번 측면형 자세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측면형 자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의 반동을 막고 경기에 서 있어서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측면형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팔을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절단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복합형 자세가 있는데 정면형 자세와 측면형 자세를 한 번씩 번갈아 하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경기에서. 이게 혼합형 투구 자세죠. 그리고 투구 순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기준선에서 정면에서 기준선에서 한궁핀을 손등에 찍고 그리고 조준, 준비, 자세 하면서 이 손가락이 한궁핀 간역과 제 눈과 그리고 간역판과 함께 일직선상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호흡을 좀 가다듬으신 다음에 좀 3분의 1 정도 내뱉고 참고서 밀어서 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구 순서를 좀 연습을 좀 적어도 투구하기 전에 최소 20회 이상, 24회 이상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기록법을 보면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기록표에 심판원, 그리고 코드번호, 그 다음에 소속, 남녀부, 충남, 그리고 여자 단체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 이름을 기록칸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자동 합산되니까 이렇게 점수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점수가 지금 계속 맞으면서 자동으로 합산되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양손 투구가 다 진행이 되면 좌우 투구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합산이 되겠죠. 좌우 이렇게 해서 투구가 10번이 맞춰지게 되면 투구가 맞춰지게 되는데 점수 합계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같다면 양손에서 차이점이 적은 사람이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정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반역판에 점수판에 한궁핀이 맞아서 표시 부분에 표시된 점수를 인정하고요. 맞고 떨어져도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점수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앞에 나온 점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 나올 경우에는 심판이 다시 한번 즉시 판정해서 다시 던지게 한다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 같은 경우는 관역판과 이 점수 표시구를 직접적으로 동시에 봐야 되는 부분이 맞죠. 사실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7대3 정도의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점수 간 경계에 겹쳐 있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심판의 실수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심판의 지시에 의해서 재투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심판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판정 방법을 한번 보면요. 경계부에 부착되었지만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점수로 판정을 하고요.
이외에 다른 점수가 표시됐을 때는 8점으로 높은 점수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에 부착되었지만 안 된 경우에는 8점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 판정 기준은 관역판과 항공핀이 부착되어 있는 면,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점접촉의 원리가 있는데 7과 8과 사이의 경계에 부착되었을 때 먼저 낮은 부분이 점수로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항공핀이 오뚜기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붙게 되죠. 핀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투구 방법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먼저 기준선, 빨간 기준선을 넘게 되면 기준선 주의. 그 다음에 손을 뒤로 제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 손주의. 그리고 뒷발을 뛰게 되면 발주의. 그리고 측면 자세에서 너무 측면 자세에 부정확성이 있으면 그 측면 자세 주의. 이런 것을 주셔가지고 선수가 경기가 0점 처리되지 않도록 심판은 이런 부분을 좀 주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역할과 부심의 역할이 있는데, 주심은 기록 및 선수에게 주의 및 경고, 감점 등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궁 받침대 우측 10cm 지점의 왼발을 일치선상에 어깨 넓이로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심은 선수의 주의사항을 주심에게 통보를 하고요. 투구 자세와 대기 선수들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오른쪽 1m 뒤로 서가지고 선수의 자세 이런 것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회 시작을 한번 해보면요. 메인 주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경로당 항공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함성이면 안 되겠죠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경로당 항공대회를 시작합니다. 선수 박수 함성 하신 다음에 선수들을 불러서 정렬을 시키시고 상호 인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수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멘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자리인 2.5m에서 서주셔서 경기를 속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가 제자리에 섰다면 뒤로 돌아 차렷 관중석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저희들이 호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선수 오른손 준비 삐 그러면 오른손 5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삑삑 하면서 선수가 투구가 종료가 되면 점수 확인, 그리고 다시 이제 왼손 준비하고요. 심판들은 0점 확인됐는지 확인을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손 투구가 다 되면 삑 투구가 시작하고, 또 투구가 종료가 되면 삑삑 하면서 종료된 걸 알려주고요. 점수 확인해서 총합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선수 투구가 다 끝나면 양쪽 선수를 다 불러 모아서 상호 인사를 하고, 그리고 경기장을 좀 정리하신 다음에 점수 집계를 하시는 동안에 약간 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례를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승팀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박수와 함성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대회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등급 분류가 있는데 이건 장애인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장애인을 예전에는 6단계로 분류했다고 제가 들었고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한팔 HP1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HP는 경기 종목, P는 아까 지체장애 나눴던 장애별 분류별을 말하는 거고요. 1은 한 소로를 하든지 두 소로를 하든지 1, 2가 있고요. 그리고 S와 W는 스탠딩 자세인지 휠체어 자세인지 이 부분을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종목명, 그 다음에 장애 유형, 투구, 손, 한 손, 두 손, 그리고 스탠딩 자세인지 아니면 휠체어 자세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자세로 한 손으로만 투구하는 지차장인 한궁 선수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한궁 체인지 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궁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창시형 생활체육 종목입니다. 거기에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 사랑, 행복, 그리고 평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자체가 바로 세계 항공 체인지 운동입니다. 예전에 학교 생활 체육 자체가 지덕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인지로, 체가 건강이고, 그리고 인성은 이는 자립인성, 그리고 지는 지혜, 이웃사랑의 실천, 그러므로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체인지 운동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또 저희 지도자들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세계인의 건강, 행복, 가정을 통한 활기찬 사회, 그리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치 방법, 실천 방법에는 제가 그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고 교본, 그리고 인성교육 교본, 패밀리 헬스 프로그램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2주차 프로그램 되게 좋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교육지표, 그리고 7대 원동력,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항공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깊이 있게 통찰해 보시면 한국의 진정한 가치, 창시자의 큰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체인지 운동 사례별로 좀 보면요, 지금 노인, 장애인, 군인, 학생, 직장인, 항공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사실상 보면 건강 수명과 그리고 기대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같아야 되는데 거의 한 10몇 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안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전에는 의료비 지출을 사후의 증상별 관리였다면 지금은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항공운동을 통해서 사전에 관리하고 하면 훨씬 더 저희들이 생각하는 10% 노인 의료비 절감, 이걸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성 측면에서는요, 자립인성이거든요. 각 구성원,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 자체가 스스로 자기의 일은 알아서 하고 부모도 간섭하지 않으면서 존중해주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객체로서도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족 행복, 가족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는 한국을 통해서 경로당이든 아니면 고아원이든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한국을 만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배품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진짜 한국의 의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중의 의미를 이 실천 운동으로서 확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을 공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의 가치, 그리고 삶의 가치, 삶의 목적하신 것을 좀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이 하면 딱 좋아요. 18, 19분 딱 맞추셨어요. 딱 맞췄습니다.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좀 물 좀. 이거 있어.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하는 거죠? 요거, 네. 네. 나왔습니다. 요거는 딱 10분 내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항공심판 지도자 3급 지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심판 지도자 3급의 연수계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항공 대회 진행 능력을 구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심판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고득점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평생교육 강사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 교육을 받으시면 훨씬 교육이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심판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연수를 하실 때 먼저 교육 장소를 사전에 좀 탐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PPT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보드를 6개 이상 못 넣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공간을 충분히 사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인원이 24명이면 교재를 항공 3급 교재를 조금 더 추가 여부로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PPT 자료를 한두 개 정도 출력해서 챙겨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장을 점검을 마치셨으면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협회장님들이 꼭 방문하시고, 또 지역에 또 유지분들도 방문하시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협회장님하고 도 협회장님이 같이 오셨었는데, 그분들 인사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PPT 이론 강의를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PPT 교환회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11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개인의 어떤 체험을 좀 더 섞어서 해주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강의에 녹아날 때 정말 강의가 좀 멋지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PPT 강의를 조금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강의에 이렇게 넣었다 보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훨씬 더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 강의가 끝나면 이제 코트별로 이제 조를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24명이면 4명당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보통 6세트가 필요하니까 6세트가 준비가 되면 좋겠죠. 코트별로 조장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조별 앞에서 교육생 순서를 정하게 되죠. 그리고 안내를 하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조별 부분이 끝나면 먼저 강사님이 항공 보드서부터 해가지고 항공 전체 세트를 갖다가 분해 조립을 하는 부분을 시범을 하게 됩니다. 시범을 하시게 되고, 그걸 이제 조별로다가 이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구필이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 항공 보드가 가끔 가다가 잘못 조립하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탈락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인별로다가 항공 설치법을 한 번씩 필히 다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보통 보면 이 경비용 항공 말고 또 장애인 항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없다면 그거라도 꼭 한 번씩 분해 조립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간단한 몸풀기 체조를 좀 한 다음에요. 강사님은 측면 자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단계 시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기 손등. 있는데요. 네? 그 핀이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해보시죠. 네네. 그럴까요? 또 쓰게 되면은 정면으로 쓰게 됩니다. 손등을 찍고요. 그 다음에 팔을 내리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조절을 하고 이 핀과 그리고 관역과 호흡까지도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팔을 당기는 모습, 이 당겼을 때도 이 시야가 떨어지지 않도록 낮아지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시고 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끝이 결국 내려가지 않도록, 저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구분 동작을 계속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20회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20회를 하게 되는데, 양손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사실상 몸이 대부분 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아픈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자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끝 자체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손을 이렇게 뒤로 제치는 동작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 손등 핀지기, 그리고 조준, 준비, 자세 5, 6, 7, 8 요 자세를 계속적으로 20회 정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잡아주고 강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세를 시범을 보인 다음에 한 번씩 일일이 찾아가서 자세를 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첫 번째 할 때 보니까 대부분 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핀을 잡을 때 지금 4핀이잖아요. 3핀이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게 되고 이렇게 치는 이렇게 손등 찍기가 있는데, 대부분 핀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던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잡으시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핀도 잘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필히 자세를 잡을 때 이 핀 잡는 것부터 철저하게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핀 자세가 잡는 게 결국 자세의 기본이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연수 인원에 따라 가지고 각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8단계 투구 자세 시범이 끝나면 직접 투구 시범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시작할 때는 1.5m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m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게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1.5m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서 1m에서부터 이렇게 찍는 것부터 해가지고 연습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1.5m까지 그리고 어차피 2m에서 점수 체크를 해야 되니까 2m까지 두세 번씩 계속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구 시범이 보통 8단계에서 손등 찍기, 조준 준비 시작해서 천천히 팔 내리는 4단계로다가 직접적으로 투구를 계속 시범을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 동작으로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 각 개인별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판 수신호에 대해서 경기 규칙을 숙지를 시킨 다음에 심판 수신호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부심 신호, 주심 신호를 순서대로 구분 동작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주의, 그다음 발주의, 기주전주의, 자세주의 이 네 가지 필히 자세주의 이 네 부분을 필히 좀 실습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대회에서는 이게 쓰지는 많이 않는데 사실상 그래도 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 하기가 이게 처음에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회를 6조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한 조는 메인 강사로 해서 대회 진행조를 하나 맡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조는 계속해서 투구, 실전 투구를 1.5m, 2m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게 계속 메인 대회 진행조가 계속 바뀌면서 이게 한 30분 정도 제가 알기로 그냥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봄으로 해가지고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역할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서로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투구 실기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실기평가가 끝나서 어느 정도 장내가 정리가 되면 바로 30분 정도 이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30분 정도에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지면 이것으로 연수 과정 모두 끝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먼저 하시죠. 네. 아니 먼저 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네네. 한국에 제일 늦게 입문하신 분인데 네. 정말로 안정적인 그다음에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 목소리의 진실 이게 굉장히 강의 전체가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잘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냥 단순한 자기 이름 소개가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표현한 게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오신 분들이 본인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소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층일 때는 그게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하는 법도 한 3개 정도로 해서 보편적인 것, 그 다음 최연소, 그러니까 MZ 세대, 그 다음에 또 연령층 해서 소개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그게 아주 좋았고요. 그 두 번째는요, 그 항공 총경리를 먼저 하는 게 좋았어요. 항공 소개할 때, 내가 항공의 교본을 보니까 또는 뭐, 이제 우리 보니까 뭐 7대 항공에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집어서 자신이 실제로 책들을 봤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냥 느꼈어요. 와, 정말 이 강의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상대방들이 느끼는데 여기에 자격증을 받으러 오신 분은 더 하겠죠. 저분한테 자격증의 강의를 듣는데 저분이 항공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점에서 항공은 이러이러한 운동이다 라는 것을 신뢰를 딱 준 다음에 다음으로 나가는데 요 자세가 정말 좋았고요. 근데 딱 이제 그렇게 잘 나가시다 가나 왜 항공의 특징이 우리
투호랑 막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게 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 네. 투호는 우리 전통 놀이로서 탁 던진 아까 스트레칭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딱 간략하게 한마디를 뭐 이렇게 도입을 막 시키면 안 되고 투구의 어떤 장점 네. 또 어디에 어떤 장점을 합쳐서 항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 명확하게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그 항공 자세 설명하실 때 복합형이라는 말을 먼저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합형이 말은 맞지만 우리가 쓰는 말은 혼합형이잖아요. 아,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장애인 그 할 때는 복합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이 말은 혼합형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은 기억에서 떼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용어들을 명확하게 쓰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하실 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았어요. 그 솔직하게 막 표현하고 이런 게 다 좋았는데 딱 소통 공감이 안 되고 본인 혼자 이야기를 한 거야.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 제 강의하기 전에 그 한국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든가 상대방들에게 이렇게 끌어내주면 뭔가 뭐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질문할지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는다고요. 그것도 경청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질문 화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 갈 때 꼭 선물을 들고 가요. 왜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선물을 하나 주면은 그 강사의 호감이 확 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늘 질문 화법과 뭐 또 퀴즈 같은 거 해서 선물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살짝 곁들여 너무 그게 뭐 강화하다 보면은 본질을 벗어나지만 항공과 관계돼서 뭐 항공핀을 선물 준다거나 이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게 결여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다 잘 하시는데 그것만 추가가 더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체인지를 설명하실 때에 네네. 이거는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지덕체를 배웠다.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공에서는 네. 체인지 운동을 한다. 아, 단어 선택을 잘못. 그 단어 선택을 지금은 하면 네. 그 학교에서 이 하는 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잘못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들은 언어 선택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예. 뭐 무의식 중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게 완전히 뜻이 전달되는데 요 단어가 네. 지금이 아니라 항공에서는 네. 이렇게 명확하게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세를 할 때 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우리 항공에서는 공식적으로 스트레칭 우리 기법이잖아요. 다 스트레칭 운동이고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쓰셔야 돼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영어를 하면서도 스트레칭이라면 말이 잘 안 되는데 요거는 공식 언어는 네. 반드시 밀어서 한다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용어가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 한다. 그리고 항공은 스트레칭 운동이다. 네. 양손 운동에 스트레칭 운동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예, 예. 어떻게 따지면.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민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예.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단어 선택에. 네. 이제 저는 한 예로서 오늘 이제 스트레칭을 갖고 얘기하지만 늘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네. 그건 다 낯설어요. 네. 왜냐하면 허광 회장님께서 창시형으로 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들도 가끔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거일수록 본인이 확실히 익히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찾아야 돼요. 모르면 질문하고. 네. 그래서 한국이 쓰는 모든 용어들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 강의를 잘한다는 것은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상대가 잘 알아듣도록 전달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더 뭐 이제 그 7대 원동력이랑 5대 교육 지표가 좋았습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정말로 보니까 한국은 이러이러해서 좋더라. 당신들도 한번 보시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법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강조할 것을 다시 한번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그 책 봐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끌어내는 것은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지표 아까 설명할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면은 좀 단조롭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까 이게 기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아주 표정이 좋으신데요. 우리 선생님이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든가 네. 끌어내주는 거. 아, 네. 예, 아니면 같이 동참해서. 예, 동참해서 하도록 그런 게 아까 그 교육 지표 할 때, 목표 할 때 그거 끌어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소를 좀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조금 더 웃으면서 약간은 신나하는 느낌. 예. 내가 한국이 진짜로 좋아서 하는구나라는 약간의 좀 즐거운 마음의 강의가 있었으면 다 좋았는데 플러스를 한다면 점수를 더 드린다면 네. 좀 더 즐거운 느낌이 들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역시 사람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많이 거의 다 겹치게 많이 해주셨고 강의력이 정말 좋으셔서 원래 강의를 좀 많이 하셨던 경험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네, 지금 그러실 하고 것 있어요. 같아요. 들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정말 그 자료와 책과 이런 거에 대한 그 자가숙달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정이 조금 미소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건 저도 자리하게 느꼈고요. 네, 전문성 부분에서 투국법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점수기록법 이제 실제 적는 거 애니메이션 그렇죠. 아마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0점 나왔을 때 표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시뮬레이션 하듯이 한번 해주시는 거 그리고 조준 준비 시작에서 조준 준비 자세라고 시작을 자세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걸 2번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PPT에 좀 나와 PPT에 있어가지고. 그런 뭐가 오타가 있는 것 같긴 저도 합니다. 그게 좀 알았죠. 좀 다 시작으로 돼 있는데. 네, 조준 준비 자세로 시작. 되더라고요. 그래, 네네. 체크하시면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적이라는 그 자세 그 단어가 좀 민감할 수 있는 자세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 쪽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비장애인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일반인이라는 단어도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아니면 정상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그런 단어로 정도로만 요 정도 말고는 저는 사실 너무너무 진짜 속으로 박수 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강의 듣고 여러 사람들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도 했지만은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다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소전하면서 감상문도 쓰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다 보고 핵심 내용도 다 내용을 축지를 해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실대운동역 같은 경우는 교재도 일부 있지만은 영상도 있고 다 보내주라고 했었지만 숙지가 돼서 그 기본적으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은 우리가 한국 지도자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꼭지를 가지고 일반 강의를 해도 되겠다. 한국 인성에 대한 거, 한국 친밀 강사. 굉장히 한국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의 부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까 서로 하면서 눈 맞추고 서로 대화하고 미소 짓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선물도 주지만 얼굴 보고 씩 그다음에 사람들이 평소에 안 웃는다는 입을 다 다물고 있어. 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내가 이제 서울시의 강석재 회장님 저 만났을 때 입을 웃질 못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입을 일단 벌려라. 네. 입을 벌려봐. 하하고 벌려라 그래. 알겠습니다. 벌리고 웃고 말하고 입 벌리는 걸 갖다가 그냥 응수 해보는 거야. 자꾸 해보면은 웃음이 근육이 바뀌어요. 예. 이게 하지 말고 입을 딱 크게 그래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바꾸게 되면 한 3개월 되면 얼굴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진짜로 바뀌어. 네. 내가 하면 밝잖아요. 네네. 옛날에나 웃지 않은 사람이 독사였어.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얼굴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다음에 아까 대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한테 교육을 열심히 받았으면 지금 무슨 우리 청양에서 청양 항공 대회를 시작하고 소리 한번 지르고 호응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설명으로 하는 부분. 왜냐면
그거는 대회를 진행하면 리얼이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공조해서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통 부분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강사로서 저희 하는데 강사의 제일 중요한 소통이에요. 우리 소통 공간 배려라고 하잖아요. 네. 이 한 강의도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론 다 여긴 사람 다 마스크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혹자에 강의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을 잘해요. 얼굴 눈빛 봐가면서 상대하면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못 졸아 얼굴 쳐다보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태껏 본 중에서 한 95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엑셀런트 A 플러스입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혹시 강희수 위원장님 오셨어요? 네, 오신 걸로 봤습니다.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사진. 여기 안 돼요. 3시 반 10분 뒤에 예정된 시간이어서 내가 찍어줄까? 네. 사진. 카메라 좋은 걸로. 제가 찍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강사니까 저기 쳐다보세요. 화이팅 한번 하죠 우리 강릉. 청주시 항공입회. 네. 화이팅!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강사님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아,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들으면 네네.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다 합니다. 아, 그럼 아, 능수능 나라지 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민결 강사님 재발견이에요. 정말 재발견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하는 건데 뭐 좋지 않아요? 이 초상이? 네, 좋습니다. 조금 심한가요? 아니죠? 아니요, 아주 심하지는 좋아요. 않죠. 아니 전혀 안 심하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넘어가 버리지만 사실은 그게 나중에 크게 되거든요.